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건 우리 아빠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야. 아빠가 어릴 적 살던 동네는 바닷가라 그런지 유독 고양이가 많았다고 해. 동네에 들어가는 입구엔 성인 남성 4명이 둘러싸도 모자란 커다란 나무가 있었는데 항상 그 나무의 가지에는 고양이들이 앉아 있어서 사람들은 그 나무를 고양이 나무라고 부르곤 했지. 고양이들은 마을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당시 마을의 주 수입원이었던 건조한 생선들을 자주 건드렸던 터라 마을 사람들은 고양이가 너무 많아진다 싶으면 가끔씩 못 쓰는 생선에 약을 발라서 고양이의 숫자를 줄이곤 했다고 해. 그런 어른들의 방식에 영향을 받았던 건지 개구쟁이였던 우리 아빠와 그 친구들은 어느 날 고양이 사냥에 나서겠다며 나뭇가지로 만든 창과 돌멩이 몇 개를 들고 동네를 들쑤시고 다녔다고 해. 하지만 알다시피 고양이는 정말 재빠른 동물이지. 어설픈 어린 아이들의 손길 따위는 눈을 감고도 피할 정도였으며 아빠와 친구들은 번번이 사냥에 나갈 때마다 사냥에 실패하는 쓴맛을 보게 되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유난히 파도가 높아서 배가 뜨지 못할 정도의 궂은 날씨에도 아빠와 친구들은 고양이 사냥에 나갔어. 비는 오지 않았지만 우중충한 날씨 탓에 평소에는 골목 사이로 돌아다니던 고양이도 다들 집에 숨어 있는 건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허탕치고 돌아가던 도중 막다른 골목의 한쪽 구석에서 빛나던 한 쌍의 눈동자를 보게 되었어. 날씨도 우중충한 데다 담장 그림자 속에 있었기에 그 검정털을 가진 고양이를 볼 수 있었던 건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다고 해. 그렇게 조용히 친구들에게 손짓하며 아빠는 포위망을 짜기 시작했고, 보통 때였으면 바로 도망치기 바빴던 고양이는 왜인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고 해. 하지만 그때 당시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던 아빠는 어느 정도 거리가 좁혀지자 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를 던졌고, 돌멩이는 직선으로 날아가 고양이의 머리에 맞았어. 그 순간 아빠는 물론 친구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대. 지금 생각하면 죄책감 비슷한 느낌이라고 하는데, 당시 어렸던 아이들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죄책감이라는 기분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질 못하고 돌아다니던 개구쟁이들의 몸마저 굳어버리겠다며 아빠는 그 당시 심정을 표현했어. 그때 한참을 비틀대던 고양이가 그제야 정신을 차린 건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담을 넘어 도망치기 시작했고, 아빠와 친구들은 고양이가 몸을 움직이자마자 찢어질 듯 눈을 크게 뜨곤 서로를 쳐다봤었대. 고양이가 비틀대던 그 자리에는 방금 태어난 듯 보이는 빨간 핏덩이 같은 작은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었고, 고양이가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 그 자리에서 출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해. 그렇게 조심스럽게 확인해본 그 핏덩이들은 정확히 아빠와 친구들의 숫자와 같은 4마리였고, 아빠와 친구들은 떨리는 손으로 새끼를 보듬어 집으로 데려갔어. 그리고 부모님들께 방금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부모님들은 고양이를 좋아하시진 않으셨지만 아이들이 저지른 잘못에 조금이라도 보상하자는 마음에 고양이를 키웠대.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흐르고
아빠가 키우는 고양이는 어미와 마찬가지로 눈과 발바닥을 빼면 온통 검정색이었고 마치 처음부터 집고양이로 태어난 것처럼 사람을 정말 잘 따랐다고 해. 그런데 고양이가 4개월쯤 됐을 때부터 고양이를 데리고 동네 산책을 한 번씩 하게 되었는데 한참 잘 돌아다니다가 마을 앞에 있는 고양이 나무만 지나칠 때면 고양이가 갑자기 털을 세우며 꼼짝도 하지 않은 채로 나무를 보고 울더라는 거야. 아무래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고 마을에도 고양이가 많다 보니 고양이 우는 소리는 지겹도록 들어왔는데 그 울음소리는 뭔가 다르게 들리더래. 아빠가 진정시키기 위해 고양이를 잡으려 하면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녀석이 발톱을 세우며 손을 핥히려 하고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게 하는 통에 별 수 없이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서럽게 울던 고양이가 한 번씩 자신을 쳐다봤대. 그렇게 한참 동안을 울어대던 고양이를 여차저차 달래서 집에 데려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멀쩡해지더라는 거야. 물론 고양이라는 동물이 워낙 변덕이 많은 동물이라 한두 번이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지만 고양이는 항상 그 나무 앞을 지나갈 때마다 똑같은 행동을 했었지. 그런데 아빠 고양이만 그런 게 아니라 그날 친구들의 고양이도 고양이 나무만 지나가면 서럽게 울었고 게다가 고양이들은 형제를 알아보는 듯 친구네 집에 데려가거나 서로 마주칠 일이 있으면 서로 부둥켜서 털을 비비는 등 정말 살갑게 행동했다고 해. 하지만 다른 친구와 만나서 같이 산책을 하다가도 고양이 나무 앞에만 지나가면 쌍으로 같이 그 나무를 보며 울어댔어. 그런데 묘한 게 동네의 다른 고양이들은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늙은 고양이들 때문에 막상 그 나무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오히려 슬슬 피해 다닌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아빠와 친구들의 네 마리만 유독 그랬다고 해.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자 아빠는 할아버지께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지. 할아버지도 역시 1년 전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날 이후로 다른 동네 사람들과는 달리 손자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이라도 하는 양 고양이들에게 호의적이셨다고 해.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할아버지 역시 뭔가 이상함을 느꼈고 그 다음날 할아버지는 고양이 나무에 오르시게 되었어. 장승처럼 나무에 앉아있던 늙은 고양이들은 할아버지가 멀찌감치 던져놓은 잡어 몇 마리에 정신이 팔려있던 상태였고 아빠는 서럽게 울어대는 고양이를 안고 밑에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얼마쯤 올라가다 아빠에게 이리 와보라며 손짓을 했어. 아빠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나무를 잡은 채 할아버지의 맞은편에 올라갔는데 그렇게 올라간 나무의 기둥 어느 곳에 휑한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다고 해. 구멍의 크기는 사람이 들어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린 아이라면 자칫하다 헛디뎌서 빠질 수 있는 정도의 구멍을 바라보던 할아버지는 무슨 생각인지 아빠에게 집에 가서 손전등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렇게 아빠가 가져온 손전등으로 비춰본 그 구멍 속에는 두개골이 깨져있는 고양이의 뼈와 그 고양이 것으로 보이는 검은 털들이 놓여 있었다고. 아빠는 기겁을 하며 그 나무에서 떨어지다시피 내려왔고
할아버지는 의외로 담담한 표정으로 뒤따라 내려오셨지. 그런데 그 순간 계속해서 울어대던 고양이가 울음을 멈추고 아빠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대. 할아버지는 시간이 늦었으니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셨고, 내일 다시 와서 조심스럽게 나무에서 뼈를 꺼내 집 뒤편에 있던 작은 야산에 묻어주셨다고 해. 그 이후로 고양이는 그 나무를 지나가도 울기는커녕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혹시나 엄마 고양이를 묻은 작은 야산에 데려가도 그냥 뛰어놀기만 할 뿐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는 거야. 그 사건 때문인지 아빠는 내가 어릴 적부터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항상 인지시켜 주시곤 하셨어. 정말 긴 시간이 지났지만 아빠가 어릴 적 저지른 그 사건 때문에 아직까지 마음 한켠에 죄책감이 있다며 말씀하신 아빠를 보며 나는 왠지 모르게 씁쓸한 기분이 들곤 했어.